그동안 떠들썩했던 사건, 사고들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베프의 촉 시간인데요. 오늘도 척하면 촉이 온다는 바로 그 육감적인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렇게 본인은 척이 딱 좋아요? 촉이? 비교적 딱 보면 압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저를 보면 딱 옵니까? 네. 뭐가 와요? 훌륭하신 분이고 앞으로 크게 되실 분이고. 예. 그거 아닌 것 같아요. 표정이나 왜. 우리 국무총리까지는 하실 것 같습니다. 진짜요? 네. 한덕수의 질을 잇는 뭔가 잘할 수 있는? 뭐 중간에 누가 하나 더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다음은 하시겠군요. 예. 예. 지금부터는 잘 살아야 되겠어요. 청문회 안 걸리게. 자, 매우 감사한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배프로님은 총리는 안 할 것 같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뭐 정치인은 아니고요. 그거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제가 예, 봤더니. 예. 자, 최근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폭 논란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사회 지도층 자녀들이 논란이 된 적은 사실 많습니다만은 본인 스스로가, 즉 이동관 씨 스스로가 조민 씨 사태 관련해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애 좀 똑바로 키워라 이랬단 말이죠. 그랬던 분이 지금 10년 넘게 자기 자식 문제를 지금 발목이 잡히고 있어요. 자,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진술서가 나왔고요. 여러 명이 있다는 것까지는 확인됐고, 근데 그 내용에 말하자면 그 진술서라고 하는 것 자체 학생의, 그러니까 그 폭행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말한 쌍방이 있는 어쨌든 간에 어쨌든 그 부분이 있었고 그 안에 피해자로 불러달지 말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피해받은 건 맞는 거고 네. 그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스파링 파트너식으로 했고 침대에 눕혀 밟았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상습적으로 때렸다. 여기까지는 뭐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1학년 때부터 예. 특정한 아이들을 이유 없이 일주일에 2명에서 3명꼴로 때리고요. A라는 애가 없으면 B한테 야 A 없잖아 네가 대신 맞아 이러면서 그렇죠. 때리기도 하고요. 또 복싱 연습한다, 헬스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팔과 옆구리 부분을 막 강타해가지고 애가 명치를 맞아가지고 쓰러지니까 그렇죠. 쓰러진 애를 침대에 눕혀가지고 또 계속 밟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공부에 방해가 된다면서 애가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니까 걔 머리를 잡고서 책상에다가 막 300번을 부딪히게 하고요. 그리고 손톱 깎은 것들을 전부 다 침대에다 쫙 뿌려가지고 여기서 누워라 자라 뭐 이딴 소리를 하고 앉았고 그 B라고 하는 애한테 야 너 C 때려. 그러니까 그 이동관의 아들이 그렇게 시킨 거야 B한테. 네. 너 C 때려라. C가 못 때린다 그러니까 그럼 네가 맞아라. 뭐 아주 전형적으로 우리가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미친 학생처럼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1학년 때부터 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문제를 학폭에 신고했어요. 그럼 1학년 때 당장 학폭위가 열려가지고 이걸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학폭위가 안 열려. 그리고 이 아이들은 그대로 2학년이 가. 근데 하나고 애들 다 똑같아요. 누구나 서로 다 알고 그러기 그렇죠.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신고했는데 신고가 잘 돼가지고 처리가 되면 모를까? 신고했는데 신고 처리가 잘 안 돼가지고 어정쩡하게 됐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 완전히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2학년 올라간 아이들이 너무너무 못 살겠다, 괴롭다, 이 트라우마 같은 걸 많이 겪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이동관의 그 자녀는 권력 행위를 한 거죠. 자신의 아이들에게, 권력을 부린 친구들에게. 거죠. 예. 흔히 말하는 지배와 통제를 한 거죠.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뭐 자기 아버지한테 배웠겠죠. 자기 아버지가 권력자라고 하면은 그대로 그 힘을 자기가 행사하는 방법을 그대로 배웁니다. 본인이 얘기하셨지 않았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부모의 권력을 그대로 행사한 거죠. 아니 저는 너무 이상해요. 이철규 씨요. 이철규가 국민의힘 사무총장 아닙니까? 예, 경찰 출신이죠. 예. 어제 나와서 한다는 말이 동급생들 간의 다툼을 학교 폭력으로 둔갑시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툼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게 보신 것처럼 상습적이고 아주 잔혹한 폭력이잖아요. 네. 그 경찰도 하셨던 분이 그거를 구분 못하면 그분은 무슨 경찰을 하신 그러니까 거죠? 경찰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동급생 간에 그냥 사소한 다툼으로 치부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적절하지도 않고 아주 부적절한 그런 말을 거죠.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나서가지고 사람들한테 매스컴에다 대고 하죠?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행위 자체가 분명히 이제 권력 행위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아이를 시켜서 그 아이를 때리게 만들고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지배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이거는 그냥 단순한 투닥투닥하는 형태하고는 전혀 질적으로 다릅니다. 뭐가 될까요, 얘가 커가지고? 이미 컸겠지만. 자기 아버지가 되겠죠. 자기 아버지의 권력을 이어받겠죠. 와.
그게 이제 이 아이가 그 행위를 한 이유죠. 야, 근데 여기서 A, B, C, D가 있었대요, 피해자가. 근데 지금 이동관 씨 측에 말이 맞다고 주장하며 나선 사람이 A예요. A라는 사람이 나 학교 폭력 피해자로 나를 규정짓지 말아라. 나 괜찮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학교 폭력 피해자라고 나를 부르지 말아라. 매우 불편하다. 요 얘기를 해요. 예. 자, 그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피해자라고 말 못하고 나 그것 때문에 규정당했으니까 힘들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왜 권력행위라고 하면은 그 아이의 아버지도 역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고 이동관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힘을 가진 사람인지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그 발언 자체는 아마도 자기 아버지와 자기 가족을 생각한 그런 언사일 가능성이 높죠. 말하자면은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동관 씨한테 뭐 예를 들면 내가 그 이동관 씨 자녀한테 학폭을 당했고 피해자라고 해버리면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자기 가족들도. 그러니까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지극히 당연한 방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해를 받은 거를 부정하는 거죠. 대신에 내가 이 사람들한테 또다시 2차 가해를 당할 수는 없으니 예. 몸 보신을 위해서 좀 참는다? 멀어 가져가는 거예요. 일종의 방관자가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B, C, D는 뭐예요? 사실 나왔으면 그 사람들도 역시 똑같은 행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기엔 너무 여러 가지 행위를 지금 이 상황이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도 못하고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인 거죠. 게다가 전경원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이분이 내가 보니까 너무 심하더라. 학교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공익 차원에서 제보했다. 제보하고 나자마자 나에 대해서 불이익 조치가 여러 가지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나를 빨갱이라 그러고 이제 나를 전교조라 그러고 이제는 나를 또 색깔론인가요? 그리고 나를 민주당 보좌관이기 때문에 네. 못 믿을 사람이라고 말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재명을 지지했다고 해서 날 욕한다. 지금 근데 이거는 지금이지 그때는 그분이 정교 소속이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알고 2008년 9년 이때는 교총 소속이죠. 교총소속이었잖아요. 교원총연합회. 그때의 기준으로 얘기를 하셔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국민의힘에서 계속 공격하는 거는 그 말한 선생님이 불순분자다. 다른 의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서 왜 그렇게 맨날 핀트 어긋나는 걸 가지고 자꾸 물타기를 하는 물타기죠. 물타기 정확히. 아 정말. 중요한 거는 자식은 결국에는 부모의 거울이다가 맞네요. 본인 스스로 그렇죠. 말한. 굉장히 그 부모의 권력을 아마 누리고 싶을 겁니다.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이제 일정 정도 수준의 지적 능력이라든가 사회적 관계를 인지하기 때문에 네. 아버지의 권력을 이어받겠다는 생각을 아주 뚜렷하게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대놓고 때리는 것보다 네. 사실은 누구를 시켜서 폭력을 행사하는 그게 자신의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근데 조금 더 진화된 경우에는 아예 본인이 드러나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게 좀 어설픈 거죠. 이동관의 자녀분은. 사회 지도층인 부모 밑에서 모자랄 것 없이 행복하게 자라고 공부도 다들 잘해요. 애들이 다 좋은 학교 갔더라고요. 이렇게 배울 만큼 배우고 사회에서 성공할 것이 거의 기대되는 확실시되는 아이들이 왜 이런 식으로 행동을 이상하게 비열하게 비겁하게 나쁘게 하죠? 정순신의 자녀도 똑같이 아버지의 언어를 그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빨갱이 새끼, 제주도에서 온 노본부 새끼, 뭐 꺼져라. 이게 사실은 검사들의 언어 아닙니까? 네. 그대로 그 권력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자녀 학폭이 있다 치더라도 이게 방통위원직을 수행하지 못할 만큼 큰 도덕적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도대체?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만약에 이 자녀가 이것이 아닌 형태의 뭐 사소한 폭력을 했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치지만은 실제로는 이건 아버지의 권력을 이어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거는 대통령은 적절하지 않죠. 그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자녀 학폭은 나의 품을 떠나서 일어났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일을 처리하는 거는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죠. 이동관 씨의 예. 문제잖아요. 근데 그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매우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매우 권력적이죠. 네. 왜냐하면 이사장한테 어느 부모가 이사장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전화할 수 있는 부모는 몇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장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받아줍니까? 그럼 이사장이? 안 받아주겠죠.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가 권력 행위이기 때문에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원래 알고 있었다는 거야. 더 문제는. 자기네끼리 원래 친한 사이였나 봐요. 자, 이것도 보지만 이 사람이 언론관에서 저는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뭐 언론관이 나쁘다, 개인적으로 모든 권력을 인정하려고 이용하려고 했다. 이건 다 아는 얘기인데 이동관 특보가 방송 활동을 좀 했어요. 그동안에. 2018년도인가? 어쨌든 방송에 나와가지고 외부자들인가요? 채널A에
윤석열 대통령 맨날 거짓말만 한다. 이러면서 막 비난한 적이 있어요. 대통령은 그런 말 들어도 저 사람은 더 올바른 말 했으니까 내가 꼭 중용을 해야지. 이런 심리가 있을까요? 참 그분들은 관계가 좀 독특한 것 같은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비난을 받으셨는데도 다 원래 비난 좀만 받으면 못 견딘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다 감싸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권력의 속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품으로 들어오는 참 묘한 것 같아요. 그분들은. 아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분이 그 신의 한 수라는 어떤 유튜브 채널에 나가셔가지고 네. 야 요즘 누가 지상파 보냐, 지상파 한 명도 안 봐, 유튜브가 잘 돼야 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방통위원장이 되면 지상파 다 관리하고 언론 매체 다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의 입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그때는 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때는 진짜 지상파는 다 없어져야 될 존재라고 생각했던 건지 제가 뭐 그걸 최재명 교수님이 언급하셔야 되지만은 사실 이 돌변하는 부분은 사실은 좀 무섭습니다. 입장. 너무 무서워요. 자,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좀 조금 더 논의를 다시 되돌려 가보게 되면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우리 그때 봤을 때 엄청나게 끔찍했어요. 그 당시 진술서에 학생이 적은 게 뭐냐면 정 씨는 아버지를 자랑하면서 검사라는 직업은 다 뇌물을 받고 하는 직업이다. 내 아빠 아는 사람 많은데 아는 사람이 많으면 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 이런 발언도 서슴지 않았어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버지의 권력을 그대로 자기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나 어제 재판 하나 졌는데 안 친해서 그랬나? 판사랑. 되게 중요한 재판 졌거든요. 어쨌든 뭐 그건 농담입니다만.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을 할 것 같이 보이는데 이렇게 그냥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걸 보면 국민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이 사람은 잘못이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다. 우린 그런 무력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일종의 이너서클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은 무슨 잘못을 해도 우리 편이라고 하는 그런 서클을 만드는 느낌이 들어서 사실은 좀 너무 겁이 나는 거죠. 이런 면에서는. 우리는 그런 서클에도 못 들어가고 참. 나중엔 또 다른 서클 만드시면 되죠. 노영희 변호사의 서클이 더 크고 더 바람직할 겁니다. 자, 국회 교육위에서는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을 여야 합의를 통과시켰어요. 자, 이것도 생각해보니까 좀 그러네. 정순신 방지법이 있으면 이동관 방지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오히려 이동관 방지법이 더 급한 거 아닌가요? 나쁜 것 같은데. 어쨌든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이건 뭐 당연한 건데. 원래 당연한 거죠. 지금도 하고 있는 건데 예. 피해 학생이 요청할 경우 가해 학생과 분리하도록 하겠다. 이거 지금도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일이 벌어지면 무조건 분리시켜야 되는 건데 예. 왜 이걸 방지법으로 새로 만든 것처럼 말하죠?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아마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의무적으로 뭐 이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봐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자체가 모호하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게 분리가 가능하겠느냐. 한국같이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좀 더 실효성 있는 어떤 규정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정치인 자녀를 둘러싼 문제는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죠. 바이든 대통령 차남 마약 문제, 뭐 성문제 논란도 있었고, 부시 대통령도 있었고, 기시다 장남 문제도 있고. 그 장남 문제는 뭐야? 거기서 일종의 뭐라면 살았죠. 그 공간에서 기시다 후미오 장남 쇼타로가 그 공간에서 이게 총리 공간인데 자기가 그것을 마치 자기 공간인 양 뭐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래서 기시다 총리가 사실은 일종의 사과를 했죠. 근데 실제로는 뭐냐면 일종의 일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일종의 세습 있지 않습니까? 정치 세습. 그것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실제로는 기시다 이 총리 자체도 이제 세습 받은 거라서 세습 3세죠,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기시다 후미오 장남인 쇼타로가 10명의 친척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머물고 있는 공간에서 송년회를 열었는데 거기에서 아주 그냥 편안하게 여기저기 뒹굴고 다니면서 이런 솔직히 엄격히 보면 공적 공간인데 여기서 그냥 자기 집처럼 난리를 치고 놀았다는 거예요. 요점은. 근데 총리 공간이죠. 그러니까 이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를 자기 맘대로 하는 건 이거는 사적 유용이죠. 자, 뭐 헌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내 기업 로비스트로 활동을 하다가 아버지 후광을 얻고 여기저기 내가 다 체결해줄게, 잘 해줄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형 카드사 임원도 하고 헤지펀드사 임원 등을 거치고 이해충돌을 계속해서 이어왔던 사람이죠. 아버지가 부통령일 때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했다 걸리기도 하고 형수
형수하고 2년간 동거하기도 하고. 이거는 완전히 우리가 말하면 완전히 도덕적으로 파탄난 사람인데 결국은 권력이 이걸 차단했기 때문에 이 집안이 공화당의 정치 명문가와 민주당의 정치 명문가가 누가 더 나쁜 짓을 하는가 경쟁하는 것 같아요. 네, 평소 자기 와이프가 있고 형수님이 있고 둘 다 관계를 가지고 있는 와중에 또 다른 제3자와 또 아기를 낳는데 소송을 통해 가지고 친자 관계를 밝히게 되고 하여튼 별게 다 있었습니다. 자, 이거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은 사건마다 탈탈 털리는 존재다. 자식 문제까지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억울하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앞으로 자신 얘기 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까? 해야죠. 해야 당연히. 돼요? 근데 문제는 자식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걸 권력적으로 이용한 예를 들면은 그 권력 행위로서 그걸 했다고 하면은 유동관 특보처럼 본인이 권력을 해서 전환했다 이런 행위 부분에서 엄격하게 지적을 해야죠. 내로남불이 돼서는 안 되는 거고 네. 같고요. 예. 여기서 특히 문제는 그렇게 지적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식을 그런 식으로 키우면 안 된다는 거. 그 자식이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 그게 좀 그래도 더 문제 아니에요? 미국의 정치 명문가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일부지만은 왜냐하면 다 군대를 가고 병역을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안 그러죠. 왜? 다 피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무를 행하라 이 말이에요. 권리를 누리기 전에. 그것이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우리의 정치인 자녀들은 다 권리만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 다 편법이나 불법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명한 정치인이나 지도자들의 자녀들 중에 멀쩡하게 그냥 잘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없다 얘기가 돌 정도로 그렇죠. 예, 좀 힘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내일은요 신장식 변호사 김필선 변호사와 함께하는 이슈 삼아 있는 날입니다. 자,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